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어젯밤에 네네. 저희가 열심히 유튜브를 찍고 있는 네네네. 이혼 숙녀 캠프가 네. 했는데 네. 탁구 부부 보셨어요? 탁구 봤죠. 네. 우리가 네. 그 전에 촬영했던 부부가 걱정 부부. 걱정 부부였는데 굉장히 난리도 아니었죠, 그죠? 빡셌죠. 소위 말해가지고 그 걱정 부부도 살짝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걱정 부부도 이제 뒤에서 이 그 탁구 부부 얘기를 듣고 자기들과 비교 평가를 하는 내용도 조금 있었고 뭐 그랬는데 걱정 부부의 둘만의 뭐 행동도 살짝 나오기는 했어요. 뭐 어쨌든 뭐 지금 우리 탁구 부부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걱정 부부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네. 그 걱정 부부 그 배우자 그 부부 둘이 네. 그 변호사랑 상담하는 거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변호사랑 상담을 하는데 그 여성분께서 유책 사유 아니냐라고 상담하는 내용 세 개인가 네 개인가가 전부 다 그냥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약간 그 걱정 부부 그 여성분께서 변호사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눈치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이 안 나오더라 진짜. 저희 의뢰인들 내지는 상담자분들 중에 네네. 이제 본인의 궁의에 딱 들어맞지 않는 대답을 하는 경우에 이제 믿지 않는 경우가 꽤 있죠. 사실은. 물론 이제 뭐 변호사를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네. 약간 법률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의 괴리감이 많다. 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그걸 들으면서 약간 좀 그 여성분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일반적인 성종을 가진 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본인이 생각하는 게 좀 괴리감이 많지 않은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 너무 독특하셔가지고 그래.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 이혼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우리도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여성의 행동들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씀 나누면서 그 남성 행동도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폭행이나 이제 폭언하는 거 이 부분의 남성의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 변호사님들도 상의를 하시면서 아니 그 상담을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 그 폭언이나 폭행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 이제 재반 사정에 있어서 그 걱정 부부가 네. 뭐 냉장고 같은데 여성분이 막 이렇게 쓴 게 소리 없는 폭언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 욕을 하기 전까지 밀어붙이고 막 이제 고성을 하는 게 그것 또한 폭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쳐서 판단을 하면은 이혼 사유가 독자적으로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종합적으로 다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사실 한쪽에서는 폭언만 하고 한쪽이 유형력을 행사해서 직접 때렸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직접 때린 쪽이 좀 더 귀책 사유가 많은 걸로 평가가 되는 게 일반적일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은 제3자적인 시각에서 사후에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그 경위가 어찌됐든 이건 이혼 사유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때리는데 이유가 있어요? 때리면 안 되죠. 네. 그렇잖아요. 네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쌍욕을 한다, 그럼 때렸어. 무슨 폭행이야? 폭행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제 아주 재밌었어요. 탁구부를 봤는데 남자가 착하더라. 나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남자가 본격적으로 탁구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그 남자를 보면서 네. 약간 조 변호사가 네. 오버랩 네. 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요? 내가 왜? 어이가 없네. 네가 날 모르라. 남자가 참 안타깝더라. 조금. 안타깝더라. 100%는 아니고 한 20% 정도? 이게 사실은 참 보니까 남편분이 약간 답이 없어. 네. 아무것도 안 해. 돈도 안 벌어, 애도 안 봐, 집안일도 안 해. 와이프한테는 근데 이게 애정은 좀 있더라. 근데 돈을 안 버는 거는 한 이제 뭐 실업교육을 받으면서 한 6개월 정도 쉰 것 같지 뭐 계속 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렇긴 하죠. 네. 그런데 막 집에 막 택배 오는 거 보고 막 탁구 치는 사람들한테 뭐 나눠주는 거 보면서 참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우라통이 터지죠. 너무 나쁜 사람이다.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나쁜 사람인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송 변호사님 말씀은 가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나쁘죠. 이거는 사실 왜냐하면 나 혼자 재밌자고 가족을 다 낭떠러지에 빠뜨리는 인물입니다. 총평을 하면 결국에 가서는 누구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조 변호사한테 야 용돈 써 하고 1,000만 원 줬어. 좋은 사람일 수 있죠. 근데 너는 집에 100만 원도 없는데. 집에 쥐뿔도 없어. 그럼 배우자한테 나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행위를 우리 총평가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그 총평가하는데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나는 단언컨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타까워서 약간의 반어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외적으로 심지어 와이프에게도 고기도 얹어주고 그래요. 또 이제 탁구동호회 사람들한테는 꽃과 빼빼로까지 막 빼빼로들이 뭐라고 왜?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막 몇 박스씩 택배로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 사람이 자기가 할 일,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많이 벌어온다든가 내지는 가사노동에 네. 본인도 충분히 기여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부 생활에 아주 화기애애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요건이 갖춰지고 그러고 나서 잘하면 야, 이 사람은 외부에도 잘하네. 그다음에 아내에게도 참 다정하네. 이런 평가를 받을 텐데 이게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복장이 터지는 일이죠. 결국에 가서는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때 집에서는 범죄자고 여기서는 이제 천사고 이런 걸 총평가하면 결국에 가서는 뭐 좋은 행동을 선처받은 사람만 되고 범죄자는 범죄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아내 입장에서 과연 남편과 계속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게 이혼 사유가 될 거냐 이런 것들을 평가해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이혼 사유가 되죠. 되고도 남죠. 왜냐하면 그 우리 840조에 각호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1호부터 5호까지 구체적인 그 내용에 해당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여성 그러니까 배우자의 부모님한테도 굉장히 잘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대요. 배우자분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굉장히 칭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뭐 바람핀 것도 아니지, 그렇죠. 때린 것도 아니지, 그 다음에 뭐 직계 존속 직계 미속과의 문제도 전혀 없지, 네네. 그 다음에 뭐 생사 불명도 아니지. 네. 구체적인 사유에 따른 이혼 사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경제 활동을 뭐 못할 수 있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못하는 상황에서는 경제 활동을 하기 대신하는 위해서 그렇게 무언가를 해야 되겠죠. 뭐 구직 활동도 당연히 거기 포함될 거고요. 그래서 구직 활동을 하는 시간 동안에는 경제 활동을 하는 시간만큼 여유 시간이 남기 때문에 뭐 육아를 한다던가 가정을 돌본다던가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겠죠. 알바도 안 하시는 분. 그건 전혀 안 하잖아. 남편분 같은 네. 경우에는 아직 이제 돈을 안 버신지도 한 6개월 정도 되신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돈을 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어쨌든 다시 직장을 찾으려 한다라는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지 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너무 탁구에 빠져 계세요. 그러니까 탁구할 때만 생기가 돌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좀 철딱서니가 없어. 상담을 하는 상담 선생님께서 한 여자의 남편이고 한 아이의 아빠로서 가장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그냥 지나가는 말로도 하는 말이잖아요. 그걸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뭔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해맑고 순수하시고. 이거는 사실 중고생들도 이런 깨달음은 잘 얻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송 변호사님이 오늘 굉장히 작정하고 좀 이렇게 남편분을 까시는 것 같아요. 그래? 약간 그런 느낌. 저는 근데 제가 느끼는 그대로를 리뷰하는 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느꼈을 거고, 근데 조민근 변호사님은 이만큼까지 느끼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예상했습니다. 아니 저는 똑같이 느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뭐 송 변호사님도 아마 마찬가지일 테지만 네네.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돈 못 벌면 끝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가정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만으로 살아가죠. 거의 네. 법인에 대한 책임감, 네. 가정에 대한 책임감 네. 그것 빼면 사실 없어. 근데 이제 그게 많이 부족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죠, 사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가정 경제 생활을 활발히 하는 뭐 엄마든 아빠든 일방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네. 본인이 그렇게 한 후 이제 상대방 배우자가 하는 모습을 내가 쉬고 있을 때 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또 같이 분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안 되고서는 사실 부부가 어떻게 온전하게 존재하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제적인 이제 뭐 일을 안 하고 탁구만 치고 이런 건 결과다. 그 저변에는 좀 마인드상 좀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깔만하다. 내가 그냥 한 방 주먹을 한 방 때렸잖아? 그럼 이혼 사유가 되고 바로 이혼을 하고 끝하고 각자 행복한 삶을 살면 돼. 근데 이게 그야말로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이혼하기에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피해가 크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남편분이 너무 착하신 것 같아가지고 전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조금의 착함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진짜로. 누군가 앞에서는 굉장히 착하고 해 하는데 갑자기 와이프랑 얘기할 때는 아이씨. 이게 약간 좀 트럼도 하시고. 네. 아니 나는 오히려 더 진짜로 그 서장훈 거기 연예인분께서도 그랬지만은 그 다음에 그 상담가도 똑같이 맞아요.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나온 부부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 맞아요. 오히려 그 배우자나 아이 입장에서 그러고서 진짜 부부를 현실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제일 답이 없죠. 진짜 못되게 해가지고 두드려 패고 막 욕하고 이름도 모르겠는데 그건 또 약간 아니야. 그러고서 나 진짜 그 상담사랑 상담 받은 후에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둘이 부부가 얘기하는데 원래 나는 이혼에 대한 의사가 1도 없었는데 오늘 상담 받아보니까 원인이 다 나한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혼 의사가 좀 생겼다. 그 얘기하는데 이런 거에 자극받는 와, 스타일이구나. 네. 저거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영상이 없더라고요. 약간 그 배우자 앞에서의 약간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빌드업을 하는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저도 상당히 많은 부분 동감을 하는데, 근데 남편분이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 그래도 본인의 처지를 아는 것 같긴 해서 내가 잘못했어요. 다 저한테 잘못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보통은 이렇게 싹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한테 잘못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분 남편은 다 내 잘못이다라고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 남편은 이게 그 서정훈하고 처음에 상담하고 나서 둘이 부부가 들어왔을 때 팔짱 끼면서 화냈어요. 짜증냈다고. 실제로 여성이 남편의 얼굴 보면서 서정훈 앞에서 화가 나는 표정이 보였다라고 그랬고요. 네, 알겠습니다. 나 이렇게 옹호할 줄 몰랐네. 옹호할 줄 알았어. 그 남편과의 약간 좀 동질감을 느끼고 내가 굉장히 뭐랄까. 내가? 남편이 좀 답답하고 걱정되고 하지만 착하다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까지 실드를 칠 줄 몰랐어. 오늘 영상 보신 여러분들 진짜 오늘 대차게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드를 치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까지 이 부분은 정말 답이 없어요. 이 부분 답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지만 남편은 착하다. 아니, 오늘 차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